오늘은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곽성아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이분의 단골 손님이기도 했는데요.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접객 노하우.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외식업은 음식을 파는 사업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추억을 쌓아줄 공간과 시간을 파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 박성아 대표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 대표 박성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보니까 고객에게 사랑받는 곳들은 애칭이 있더라고요. 사람 사는 이야기를 사사이라고 하던데 그러한 브랜드 네이밍을 짓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음식을 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공간에 한정된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다고 집약되는 거를 판매한다고 생각해서 그 중에 제일 주가 되는 단어가 찾고 찾아내는데 사람이라는 단어였고, 제가 메뉴북 맨 첫 번째 인트로에 써놓은 단어인데 근래에 읽었던 책이 불편한 편의점인가? 그 책에서 봤던 단어가 모든 관계에서 행복이 규정되어 있는다. 사람 관계에서 소통하는, 먹고 마시는 것들이 다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건데 그 관계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람이어서 관계랑 사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이야기로 지었습니다. 사람과 관계, 그 다음에 이 공간 안에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매장의 분위기를 딱 보니까요. 요즘에 유행하는 술집과는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좀 중점을 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인테리어진 형님도 저랑 한 20년 같이 알게 된 형님이세요. 그 형님 취지가 이거였어요. 너가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안에 있는 인테리어가 간판 끝까지 나와서 이 매장이 속속들이 보여주는 게 너가 생각하는 인테리어다 라고 말해줬고, 제가 손님한테 주고 싶은 건 뭔가 충격적이거나 자극적인 것보다 그냥 따뜻하고 정적인 거를 좀 많이 전해주고 싶어서 이런 나무 소재들이 이런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많이 썼습니다. 그 가게를 살펴보니까 뭐 예약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하지도 않았고 테이블 오더나 서빙 로봇도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향성하고 맞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예약을 받는다고 치면은 제가 이제 고객이 돼서 주문을 이제 어딘가 매장을 예약할 거예요. 근데 버튼 몇 번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내 친구들과의 자리가 정해지고 똑같이 천편일률적인 서비스를 받는다는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놀지를 좀 알면은 접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면 이런 자리에 이런 음식 먹으면 좋겠다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접객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목적과 목표를 소통을 통해서 파악하기 맞아요. 위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하고 알고도 싶고, 그래야지 저도 파는 입장에서 팔았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갈 때 잘 먹고 합니다 라고 한다거나 다시 왔을 때 그때 기억하시죠? 저희 또 왔어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기분 좋아요. 와, 근데 이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고객과의 휴먼 터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력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인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많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냥 3, 40좀 돼요. 40까지는 오픈 때는 가고, 이제 오픈해서 맨 처음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때는 제 매장을 몇 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잘하는 적합화된 친구들이 모여서 오픈 바이저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놓죠. 그때가 인건비를 40% 넘을 때도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인건비를 많이 쓰는 이유는 3명으로도 여기 주말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는 한정적이고 오는 손님들의 수요는 되게 있는데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면 나갈 때 제가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0.5명 아이들링을 논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었어요, 늘. 그런데 다른 술집과는 다르게 음식을 서빙할 때 직원이 낙지를 세심하게 손질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소스를 나중에 후첨을 해서 좀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준비해주고 그 과정에서 소통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맛있게 먹는 법도 알 수 있고, 일본에서 제가 잠깐 대판야끼 배울 때 그분들이 썼던 단어예요. 블루밍이라고 해서 그때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이야 라고
찾아보니까 꽃 피우다 이런 거에서 아마 그분들이 썼던 단어인지 아니면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손님들 앞에서 철판에다가 야채라든지 고기를 이렇게 펼쳐줘요. 예쁘게 꼽혀줘요. 그냥 물건만 띡 주고 오면 재미가 없어서 뭔가 하나라도 더 맛있게 먹거나 소통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단순히 맛있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고객이 먹는 경험까지 고려해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여러분 즉시 바로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곳은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성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케팅에 대한 고려는 안 하셨나요? 요새 트렌드가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인건비랑 운영비를 절감하고 그 비용으로 마케팅에 투자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정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요즘 돈 버는 방법이다. 그래야지 쉽게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비용이 과해지면은 그 비용은 다시 손님한테 전가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잉된 비용을 지급한 손님들 만족도는 떨어지고 손님들은 귀신같이 그거 알아요. 그러면은 불만이 쌓이죠.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좀 천천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을 하면 고객이 왔다 실망을 하게 되고 오히려 고객을 내모는 행위와 같은데 대표님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마케팅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매출을 천천히 올리더라도 그래도 매출은 가게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대표님은 예를 들면 뭐 추가 매출을 올리거나 매출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새로 일하러 온 친구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형이 1억짜리 너한테 팁을 알려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1억짜리 팁. 1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에 이제 불러서 가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주문하는 것만 받고서 바로 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그 테이블에 머리는 체류 시간을 좀 늘리면은 매출이 올라가요. 예를 들면 음료수 하나 주세요 라고 해서 가면은 음료수 병을 치우거나 거기 있는 빈 접시에 휴지를 담아서 치우는 순간 손님들은 자기가 필요한 다른 것들을 찾아요. 그럼 여기 메뉴북 좀 주세요. 여기 술 좀 더 주시고요. 여기 음료수 더 주시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가는 순간 빨리 나오지 말고 좀 드시기 편하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서 정리해 주라. 그럼 이것만으로도 손님들은 충분히 더 추가 주문하세요. 그거 말고도 또 추가 주문 올리는 팁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실 텐데 결제하는 금액 이상의 무언가를 받으면 그 손님들은 무언가를 더 구매하려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입이 텁텁해지잖아요. 샐러드류 같은 거. 저희 매장에 꿀토마토라는 게 있는데 술 먹기에 좋아요. 입도 좀 깔끔해지고 배도 안 부르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러면 손님들 나가면 손님들이 이거 받으면은 그래도 맥주 하나, 소주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야, 그리고 대표님 매장에서 그 손님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연령대별로 이렇게 맞춤 서비스 같은 게 있을까요? 손님 입장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가 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대면은 좀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리고 사진 찍기 좋고 애들이랑 친구들끼리 막 놀기 좋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도 솔직히 좀 경제적으로 윤택하진 않잖아요. 그쵸? 아직 학생이고 양도 좀 알아서 좀 많이 주기도 하고 서비스 메뉴도 좀 챙겨주기도 하고 30대 데이트하는 친구들이라거나 아니면 30대 직장인분들 회식하는 느낌 이러면은 음식을 맛있게 순서 있게 먹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거나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님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오시나요? 어르신들도 오고요, 가족들도 오고요. 그냥 저도 애기 아프니까 애기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딴 데서 요새 애기들이 좀 시끄럽잖아요. 전 애기가 셋인데 근데 저희 매장은 부모님이 잘 관리만 해주시면 상관없는 매장이고 가족들이 와서도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안쪽이 구석진대라든지 그러면 충분히 되는 자리로 안내합니다. 자리 안내부터 챙기는 메뉴, 그리고 접객하는 거며 다 거기에 맞춰서 하죠. 네, 우리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하나에도 많은 고민이 느껴지는데요. 대표님, 그러면은 단골 고객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같은 게 있으실까요? 단골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그냥 지인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도 주고 제 친구가 놀러 왔다고 생각하고서 그 사람들 대입해줘. 그러면 뭐 바쁠 때 급하게 여기 나왔는데 어디 자리 좀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줄 수 있고 내 친구 결혼식 필요할 때가 없어. 근데 필요해지면 뭐가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없는 메뉴도 만들 수 있고. 그냥 단순 손님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잘 대접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인지해서 네, 맞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다 해드리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 술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은 최대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취객 손님을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지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가끔 취하신 분들이 직원 친구들한테 말을 좀 험하게 한다거나 행패 부를 때 쓸 수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전 그분들은 단호하게 빨리 내보내요. 여기는 다 같이 즐겨야 되는 공공의 장소인데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이 매장 분위기가 잘못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좋게 말씀드려서 다음에 오시거나 내보내드리죠. 네, 다 같이 즐기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거나 직원에게 무리한 고객을 거절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대표님. 계속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술집에 비해서 서비스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러면은 직원들이 따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대표님과 직원들과의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 같은 게 있으실까요? 매장에서는 대장인 제가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동생들도 다 따라하고 있고요. 네.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순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어느 순간 인센티브를 좀 주기 시작했거든요. 매장 매출이 좀 올라갈 때 그때 차별을 둬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좀 봉투를 더 줬어요. 열심히 주인의식 갖고 최선을 다한 친구한테는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는데도 엊그제 강남점에 새로 들어온 범주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날 보면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손님한테 왔어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랬더니 오던 단골 손님이 범주랑 친해져 있고 그리고 범주가 일하는 주변에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모여있어요. 범주가 뭐라면 형 제가 할까요? 너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표님의 철학에 잘 맞는 직원을 선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직원을 채용할 때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부인 공고란에도 솔직하게 좀 진하게 써놨어요. 약간 오그라들 만큼 진심 어리게 썼어요. 그냥 그거 쓰는데 한 이틀 걸렸어요. 더 길었는데 줄여놓은 거긴 한데 채용한다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파트너를 찾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화로 먼저 통화해서 우리가 서로 맞는 상대를 찾고 있는지 확인하고 태도, 표정 모든 게 다 포함돼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가 밝은지 여러 사람을 같이 공유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지 팀 플레이를 잘하는 친구들을 좀 특히 좋아합니다. 개인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집단이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 배려하면서 같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친구를 우선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채용했더라도 일을 잘하기 위한 교육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직원을 교육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원래 다른 데서 좀 경력을 갖고 있던 친구들은 편하게 한번 해보라고 하고서 일하는 걸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평가해서 다시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서로를 맞춰하고 새로운 친구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마인드맵부터 하고서 하나부터 하죠. 그때 이제 새로운 친구들은 선임들 따라다니게 하고 있어요. 사수 같은 개념을 둬서 캡틴쯤 되는 친구한테 따라다니라고 해요. 그럼 그 친구를 똑같이 학습하라고. 아주 일하는 게 일반 기계화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마인드에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수정 반복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상황에 따른 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매장에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끔 그분들은 충분히 성인이고 더 좋은 생각도 움직임도 할 수 있어서 학습 매장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쪽에 가까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알려줬다고 해서 교육을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야지 교육이 완성됐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그 핵심을 정말 잘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코너의 단골 질문인데요. 서비스는 땡땡이다. 서비스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얼마 전에 좀 단어로 확실히 답을 찾은 게 있어요. 이러던 동생이 물어봤어요. 형이 뭔데 이렇게 자꾸 서비스를 중점을 두냐고 해서 서비스가 뭐야? 라고 제가 질문을 받아가지고 찾았던 답이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걸 표현해 줘서 받았을 때의 감정은 감동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서비스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 뭔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게 서비스다라는 그런 포인트 네,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캐시노트 사장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정체성하고 진정성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누군가한테 돈을 벌고 일하는 것들은 쉬운 게 없고 여기에 진정성을 담아서 할 때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출을 천천히 올리더라도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겠다라는 박성화 대표의 그런 말이 계속 기억에 남는데요. 고객에 대한 관심과 그것이 발현된 서비스가 한 번 오신 고객이 또 오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비법이었던 것 같습니다.